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밤. 마지막 손님이 떠난 조용한 국수집에서 말없이 소주를 따라주던 그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연 순간 말이에요. 학생 많이 추워 보이네요. 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제 차가운 손을 감싸며 그녀는 꿀처럼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첫눈 보면서 혼자 술 마시는 사람 처음 봐요. 뭔가 슬픈 일이라도 있었나?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말랐습니다. 그날의 따뜻한 위로가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64세 박정우입니다. 회사에서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은 남아있는데 정작 갈 곳도 할 일도 없어요. 거실에 앉아 뉴스만 보고 있으면 미정이가 말합니다. 또 텔레비전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보지 그래. 60세인 미정이와 결혼한 지 35년이 됐지만 요즘 들어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라고? 어디 노인을 써주는 데가 있다고? 남들은 택시 운전도 하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한다는데 아니다, 됐다.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내 팔자지, 내 팔자야. 이런 식으로 몇 마디 주고받으면 서로 말이 막혀버립니다. 미정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큰아들 준영이는 결혼해서 대전에 살고 딸 하영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연락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마저도 안부 인사가 전부입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도 몸 조심해라. 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짧은 통화가 끝나면 마음이 더 허전해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오후가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것도 30분이면 끝나요. 내 인생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동기 성민이를 만났습니다. 야, 정호야. 우리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러게 말이야. 벌써 64시라니. 요즘 어떻게 지내? 은퇴하고 나서 뭐 하고 있어? 글쎄 별거 없어.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지? 성민이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도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평소보다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더라고요. 골목길을 걷다가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국수집 간판이었어요. 온정의 국수집이라고 써 있더군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국수나 하나 먹고 갈까? 술 기운에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잔치국수 하나랑 김치도 주세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작은 가게 안에는 테이블 5개 정도가 전부였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첫 젓가락을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젓가락을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40년도 더 된 일인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대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학교 후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작은 국수집이 하나 있었어요. 영숙이네 국수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다른 가게들보다 유독 손님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동수가 말하더군요. 야, 정호야. 영숙이네 가봤어? 아니, 왜? 거기 사장이 진짜 특별해. 한번 가보면 알아. 뭔 소리야? 국수집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니야, 정말 다르다니까. 특히 저녁 늦게 가면 더 좋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동수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 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길에 그 국수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와 학생.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국수집 사장님들과는 달랐어요. 첫째로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섹시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옷차림이 특별했어요. 몸의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 물씬 풍겼습니다. 뭐 먹을래? 처음 오는 거지? 네, 잔치국수 하나 주세요. 국수만?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해? 만두도 추가할게. 그렇게 말하면서 물컵을 놓아주는데 은근히 가까이 다가오더군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자극적인 향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야? 박정우입니다. 정우 좋은 이름이네. 나는 김영숙이야. 그냥 영숙 누나라고 불러. 자연스럽게 반말로 바뀌었어요. 뭔가 거리감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 누나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살짝 다리를 스치며 말하는데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20살 순진한 대학생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그 국수집이 생각났어요. 영숙 누나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 정우 또 왔네. 누나가 보고 싶었어?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 팔을 살짝 꼬집더군요. 아, 그냥 국수가 먹고 싶어서요. 거짓말하지 마. 누나 때문에 온 거 맞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인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여워 죽겠네. 이렇게 순진한 애가. 요즘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저는 점점 그 국수집의 단골이 되어 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렀는데 갈 때마다 영숙 누나는 더욱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같은과 동기였던 수미와 사귀고 있었는데 첫 연애라 그런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미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그만하자.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잘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물어봐도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저보다 키 크고 잘생긴 복학생 선배와 사귀게 됐다고 하더군요. 첫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필 그날은 눈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추적추적 내리는 눈을 맞으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힘없이 걸어가다 보니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영숙 누나의 국수집 쪽으로 향했어요. 국수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나가고 영숙 누나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 정호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왜 이렇게 눈에 젖었어? 급하게 수건을 가져와서 제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감기 걸리겠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수건으로 제 얼굴에 눈을 닦아주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늦게 와서 죄송한데 국수 하나 끓여주실래요? 영숙 누나는 국수를 끓이면서도 계속 제 얼굴을 살펴보더군요. 혹시 여자친구랑 싸웠어?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구나 표정을 보니까 알겠네. 싸운 게 아니라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 어머 그럼 많이 속상하겠네. 혹시 첫사랑이야? 네, 그럼 더 아프겠다. 첫사랑은 특별하니까. 목이 메어서 국수가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누나도 그런 경험 많이 있어. 손으로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데 정말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이렇게 속상해하는 우리 정호 보니까 오늘 누나가 한 잔 따라줘야겠네. 영숙 누나가 일어나서 뒤쪽에서 소주병과 안주를 가져오더니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누나, 괜히 저 때문에 이 시간에 술까지 드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정호가 힘들다는데. 오늘은 그냥 마셔. 마시고 다 잊어버려. 술잔을 부딪히며 첫 잔을 마셔보니 목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기분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니까 얼굴이 후끈해졌어요. 영숙 누나가 평소보다도 더 예뻐 보였습니다. 사실 누나도 결혼했었거든. 그런데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집을 나갔어. 그래서 혼자 이 가게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갑자기 진지해진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더군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래도 가끔씩 외로워. 세 번째 잔을 마시니까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영숙 누나도 조금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 문 좀 잠글게. 가게 문으로 가서 자물쇠를 채우고는 준비 중이라고 적힌 팻말을 밖에서 보이도록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문을 잠가요? 더 이상 손님 안 받을 거니까. 그리고 정호랑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맞은편이 아니라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코끝을 자극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 있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게 안이 더 조용해지고 영숙 누나와의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정호야, 누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누나 어때? 예뻐요. 예뻐? 그럼 섹시해? 갑작스러운 질문의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남자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영숙 누나가 제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너 20살이면 이제 다 큰 거잖아. 여자친구랑은 어디까지 해봤어? 그냥요. 그냥이 뭐야? 너 설마
키스만 해봤어?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 혹시 아직 총각이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야, 누나가 가르쳐 줄까? 뭐요? 어른이 되는 방법 말이야. 영숙, 누나가 제 앞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제게 그녀는 제 뺨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참 귀엽네. 근데 나 같은 아줌마랑 처음 하는 거 괜찮겠어?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20살 순진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30대 후반 성숙한 여인 앞에서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아줌마가 아니라 너무 예쁜 누나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영숙, 누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깊고 위험한 빛이 흘렀습니다. 정호야, 긴장돼? 조금요. 괜찮아. 누나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그날 밤 저는 진짜 어른이 됐습니다. 영숙 누나와 함께 보낸 시간은 꿈만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고 때로는 격렬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미와 헤어진 상처는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대신 영숙 누나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밤 그 국수집을 찾아갔어요. 다른 손님들이 다 떠나고 나면 영숙 누나는 문을 잠그고 저를 위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정호, 오늘도 왔네. 네, 누나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누나도 정호가 보고 싶었어. 오늘도 누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지? 매일 밤이 특별했어요. 영숙 누나는 제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어른이 되는 방법, 그리고 여자를 대하는 방법까지. 정호는 체력도 좋아. 역시 젊은 게 좋네.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위험한 느낌도 들기 시작했어요. 영숙 누나의 눈빛이 점점 강렬해지고 있었거든요. 정호야, 넌 누나만 보면 돼.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누나 말고 다른 여자랑 얘기하는 거 봤어. 왜 그래? 그냥 같은 과 동기들이에요. 그래도 안 돼. 누나가 질투하잖아.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영숙 누나의 집착이 더욱 심해졌어요. 정호야,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누나가 다 알고 있어.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과제하는 걸 본 영숙 누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정호야, 여기서 뭐 해? 깜짝이야. 과제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야? 미영이를 째려보는 눈빛의 살기가 느껴졌어요. 같은 과 동기예요. 동기. 남녀가 둘이서 뭘 한다는 거야? 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내 남자라는 말에 미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호야, 나 먼저 갈게. 미영이가 황급히 짐을 챙겨서 도서관을 나갔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며칠 후 국수집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누나,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힘들다고? 누나가 뭘 잘못했는데?
간섭이 너무 심해요. 친구들과도 못 만나고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대학 생활? 그게 누나랑 있는 것보다 중요해? 버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영숙, 누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누나를 버린다는 거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감사해요, 정말로.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웃기지 마. 너 같은 애송이가 누나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다른 여자 만날 거야? 그래서 누나를 버리는 거야? 다른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다른 여자 생겼을 거야. 영숙 누나가 접시를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매일 밤 기다렸는데.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화나면서도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하지만 정말로 이제 그만해야 해요. 싫어. 절대 안 돼. 너는 누나 거야. 정말 미안해요. 누나와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국수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영숙 누나가 테이블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국수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영숙 누나와의 추억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눈앞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국수집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국수가 다 불었네요. 새로 끓여드릴까요? 그제서야 제 앞에 놓인 국수 그릇을 봤어요. 면이 완전히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면 괜찮습니다. 불은 국수를 억지로 한 입 떠먹었어요. 40년도 더 된 기억이 이렇게 생생할 줄 몰랐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던 영숙 누나와의 추억들. 그때는 정말 격렬하고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싶습니다. 30대 후반 여자와 20살 청년의 관계.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일탈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첫 경험이었고 영숙 누나에게는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드실 거 있으세요? 국수집 사장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영숙 누나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없고 몸에 딱 달라붙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요, 잘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집에 가면 미정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때로는 투덜스럽고 때로는 무심하지만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준 사람. 영숙 누나와의 관계는 자극적이고 달콤했지만 결국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미정이와의 결혼 생활은 달랐습니다.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했지만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버텨왔어요. 국수집을 나서면서 차가운 겨울 공기에 술기운도 깨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요즘 미정이와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할 말이 없어진 건 맞지만 그게 정말 문제일까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겁고 격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누나와의 관계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인사하고 저녁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아플 때 서로 돌봐주는 것. 그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사랑인 거죠. 미정이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냉랭해 보이지만 언제나 제 건강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차려줍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정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어디서 뭐 했어? 평소와 똑같은 투덜스러운 말투였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성민이랑 술 한잔 했어. 배고파서 국수집에서 국수도 먹고 왔고. 술 냄새 나네. 씻고 와. 그럴게. 욕실에서 거울을 보니 64세 노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의 추억에만 매달릴 나이가 아니에요. 추억은 추억일 뿐이야. 영숙 누나와의 시간은 분명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제가 살아가야 할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씻고 나와서 침실로 가니 미정이가 이미 누워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숨소리로 봐서는 아직 안 잔 것 같았어요. 저도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그냥 35년 동안 고생 많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미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소중히 하자고. 미정이에게도 더 잘해주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자고. 추억은 뜨거웠지만 진짜 배를 채우는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니까요. 미정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제 인생의 진짜 밥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0년 전 그 뜨거운 추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옆에서 잠든 미정이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추억이 있나요? 젊은 시절에 뜨겁고 격렬했던 사랑. 지금 생각해보면 달콤하면서도 아픈 그런 기억들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요.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플 때 서로 돌봐주는 그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들이 바로 진짜 사랑인 거죠. 젊을 때는 사랑이 드라마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용하고 깊은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영숙 누나와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지만 금세 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이와의 사랑은 촛불처럼 조용하지만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려 계시지는 않나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보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추억은 추억일 뿐입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이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이제 과거의 추억 속에서 나와 현재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미정이와 함께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현재가 바로 여러분 인생의 진짜 밥상이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현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